안녕하세요. 상원남입니다. 1월 말 주말간 1박 2일로 강원도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간 살짝 바쁘기도 했고 사실 이게 프롬포트를 써놓고 보니 영상을 올려도 될 만큼 특별히 재밌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훌쩍 3주가 지나서 설이 지나버렸습니다. 특별할 것도 별다른 재미도 재밌게 풀어내는 재주도 없지만 그냥 일상의 브이로그 같은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행은 저와 와이프 그리고 오랜 친구네 부부까지 넷이서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서 제가 기획하고 친구를 꼬셨습니다. 굳이 친구네 부부와 같이 갔다 온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기름값에 톨비, 숙소 비용까지 식사 비용과 기타 비용을 빼고 기본적인 비용만 해도 큰 돈이기 때문에 적당히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부산에서 강원도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와이프와 나 둘만 가기엔 효율이 안 나온다. 니네도 생각 있으면 같이 타고 가자. 기름값과 톨비는 내가 알아서 하고 운전도 내가 한다. 대신 니네가 숙소를 예약해라. 이렇게 성사되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나쁜 제안은 아니었고 친구네 부부는 제 사정을 알기에 기꺼이 제 비용 절감 파트너가 되어주었습니다. 첫 코스는 인제로 가는 길에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입니다. 친구네 부부가 꼭 가고 싶어 했던 곳입니다. 넓은 초원 위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 양들을 볼 수 있을까 했지만 겨울 시즌이라 양들을 방목하지는 않고 집에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들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육사가 주는 밥을 먹고 오줌도 싸고 떠드는 양들을 보고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듭니다. 저 양들은 내일 먹을 풀을 걱정하지 않겠죠.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대출 상환일이 언제인지, 통장에 잔고는 얼마나 있는지, 오늘 들어올 매출 대금은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데 말입니다. 오후에 숙소에 도착하기 전 시내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근처 정육점에서 고기를 샀습니다. 쌈, 채소, 버섯, 술, 과자, 음료 등 카트에 물건을 하나하나 싣고 있으니 제 머릿속에서 지 맘대로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이건 쿠팡 5건짜리, 저건 7건짜리. 생각해보니 해선으로 다 털어먹고 쿠팡 배달을 시작한 뒤 마트에 처음 와보는 거였습니다. 일행들과 농당 따먹기를 하면서 즐겁게 물건을 고르는 척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물건 가격에 10원 단위까지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발견했을 때 뭔가 굴욕적이고 한숨이 나왔지만 정직하게 번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고민하는 거라고 자기 위로를 했습니다. 예전에 돈 쉽게 번다고 방탕하게 쓰던 모습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숙소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했습니다. 고기는 제가 집도했습니다. 먼저 살치살부터 구웠습니다. 소고기 중에서도 기름기가 적당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부위입니다. 숯불에 살짝 익혀 한 점 먹어보니 소금 간 뒤로 고소한 맛이 올라옵니다. 대단히 좋은 고기는 아니지만 이 한 점이 주는 행복이 상당했습니다. 비싼 소고기는 딱 300g입니다. 맛만 보고 기분만 한번 내고 삼겹살과 목살을 구웠습니다. 기름이 수채 떨어져서 연기가 피어올라 눈이 아파서 죽겠는데 뒤에서 친구 부부와 와이프는 지들끼리 조잘조잘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빚이 늘어난 뒤로 늘 죄인처럼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같이 여행이라도 올 수 있는 친구와 와이프가 있다는 사실이 모자란 인생을 살고 있는 내가 참 복에 겹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구운 고기를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을 보니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친구가 고기 잘 구웠네 라며 건네는 소주 한 잔에 피로가 조금은 씻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와이프와 저는 숙소 근처 하천변 도로를 따라 단둘이 산책을 했습니다. 밖에는 밤새 눈이 조금 와서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눈 한 번 보기 힘든데 와이프가 눈을 참 좋아라 합니다. 옆에서 걷는 와이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혼 후 그 좋아하는 여행 한 번도 제대로 못 데려가고
매일 돈 걱정만 하게 만든 남편,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너무 좋다며 즐거워하는 와이프를 보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처 맛집이라는 식당에서 적당히 밥을 먹었습니다. 두부찌개와 두부전골이었는데 상당히 맛이 괜찮았습니다. 강원도에 또 오게 된다면 다시 찾아올 만한 집인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작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입구까지만 해도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있는 별바라기 숲까지 가려면 4, 50분 정도 오르막을 타야 합니다. 눈 덮인 오르막을 오르는데 더워지고 땀이 나서 외투까지 벗어들고 올랐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 인생도 딱 이 오르막 같구나. 빚을 갚아 나가는 과정도 결국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오르막을 매일 한 걸음씩 묵묵히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생해서 마침내 별바라기 숲에 도착했는데 순간 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수백 그루의 하얀 자작나무들이 마치 저를 기다려준 것 같았습니다. 왜 이름이 별바라기인가 했더니 고개를 뒤로 끝까지 젖혀야만 나무 끝에 걸린 하늘이 보입니다. 그 모습이 꼭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든 별을 찾아보려고 길을 쓰는 우리네 삶 같아서 한참을 그렇게 나무 끝만 올려다봤습니다. 늦은 밤 어두운 방 안에서 휴대폰 속 숫자만 바라보며 피가 마르던 저에게 이런 환하고 깨끗한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나무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듣는데 신기하게도 괜찮다, 잘해왔다 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별바라기 숲의 그 압도적인 하얀 풍경 속에서 저희는 한참 동안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진 찍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진 속에 비친 제 모습이 꼭 실패자처럼 느껴져서 지난 몇 달간 제 사진첩에는 배달 가야 할 주소지 사진이나 가게 재고 사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하얀 자작나무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와이프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데 마음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이 좋은 걸 보러 오는데 한참 걸렸구나 싶었습니다. 어색하게 서서 찍은 그 사진 속의 제 모습은 여전히 빚에 눌린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눈빛만큼은 예전의 그 흐리멍텅한 도박꾼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내 발로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왔다는 자신감이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사진을 수백 장 찍고 다시 하산하는 길, 올라올 때보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길이 얼어 있어서 더 조심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잘 나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 제 어깨 위에 빚이라는 짐은 조금 더 가벼웠을까요? 다시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으니 비로소 현실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이제 다시 부산 가야지. 제 말에 아내와 친구 부부도 짧은 여행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각자의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차 안은 음악 소리만 빼고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1박 2일간의 강행군이 피곤했는지 뒷자리의 친구 부부도 조수석의 와이프도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홀로 핸들을 잡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묘하게 정신이 맑아지면서 참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까지 해선 매매를 했고 그때는 그게 인생을 한 방에 바꿀 유일한 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지금 제 어깨를 누르는 3억이라는 빚이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잠든 얼굴조차 편하게 쳐다보지 못하는 죄책감이 되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남편 잘못 만나서 이 추운 겨울에 가성비 따져가며 강원도까지 고생하러 온 사람. 그래도 눈 보며 좋다고 웃어주던 그 얼굴이 자꾸 잔상처럼 남았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했던 건가 싶어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책만 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본 자작나무 숲에 그 고든 나무들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나무들은 비바람이 불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위로만 뻗어 올라갔습니다. 저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며 지름길을 찾다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운전하는 이 길처럼 묵묵히 정해진 속도로 끝까지 완주하는 삶 말입니다. 강원도를 떠나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제가 지은 죄를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지출한 돈은 약 30만원 정도, 4, 5일치 배달 수입 정도였습니다. 제게는 참 무거운 금액입니다. 누군가에겐 소박한 여행비겠지만 저에게는 4, 5일의 배달 노동과 바꾼 간절한 휴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습니다. 별바라기 숲에서 얻어온 그 하얀 기운이 그날 와이프의 행복한 미소가 저를 버티게 해주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상원남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